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까요? 중학교 때는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똑같이 우리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었었죠. 그때도. 자, 이때도 인수분해 해가지고 풀고 안 되면은 근해 공식을 썼었어요. 그쵸? 그때나 지금이나 근해 공식의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하영아, 근해 공식 2a분의 뭐죠? 그치. 자, 이렇게 생긴 근해 공식이 있는데, 이 근해 공식에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싹 뽑아가지고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불렀었죠? 단원 제목이죠? 판별식이라고 불렀었어요. 판별식. 그리고 판별식을 나타내는 기호, 그러니까 문자로는 대문자 D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라고 말하면 요 놈이에요, 요 놈.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판별식 D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자, 예를 들어 이런 방정식을 만났다면 이 방정식의 명제야, 이 방정식의 판별식은 어떻게 써야 돼요? 요 방정식에서의 A, B, C 값이 뭔지 보이니? A는 얼마죠? 1이죠. B는 얼마죠? 마이너스 3이고 C는 1이죠. 자, 그럼 판별식 D라는 거는 요거다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거기다 방금 명제가 말한 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3이었지. 제곱하면 9 빼기, 자, 4 해주고 A하고 C는 둘 다 얼마죠 지금? 1이죠. 그럼 그냥 이거겠네. 그럼 판별식의 값이 얼마인 거예요? 5죠. 자, 이렇게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게 나왔을 때, 그때 재현아 우리는 뭐라고 배웠었니? 중학교 때. 그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요. 중학교 때는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르게 배웠어요. 중학교 때는 자, 지금처럼 판별식의 값을 구해봤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웁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배워요. 두 근. 윤솔아, 뭐가 빠졌어? 책에 써있는 거랑 뭐가 달라? 실근, 그 실자가 빠졌죠. 그죠? 왜? 중학교 때까지는 우리가 썼던 숫자가 전부 실수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라고 말하면 그게 이 책에 써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런 뜻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숫자를 배웠냐면, 여러분들은 아직 안 배웠겠지만 i라는 애를 배웠어요. i. 동주의 i가 뭐야? 어떤 숫자를 우리가 i라고 불렀었나? 너는 대답을 해야지. 너는 배웠는데. 가혜야, 뭐를 우리가 i라고 배웠었죠? 루트 마이너스 1. 그렇지.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i라고 배웠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루트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사용을 할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런 숫자 없었거든. 근데 이제부터는 이런 숫자들을 i라고 부를 거고, i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숫자를 허수라고 부를 겁니다. 허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보다 큰 거예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큰 거예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큰 숫자는 실수라고 부르죠. 루트 2, 루트 4, 루트 5 이런 거 다 실수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중학교 때도 썼던 숫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런 숫자들은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렇게 구분해서 부를 거고, 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일 때가 있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텐데, 이때를 먼저 얘기하자면, 자, 이 빨갛게 색칠한 부분이 지금 0보다 작다 이거예요. 그럼 루트 안에가 이렇게 음수가 등장을 하겠죠.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x값은 우리가 실수가 아니라 무슨 수라고 부른다? 허수라고 부른다.
그럼 그러한 근은 실근이 아니라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허근이라고 부른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유명한 거죠. 판별식이 0일 때 딱 두 글자로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중학교 때랑 똑같아. 판별식이 0이면 뭐였는지 기억나니? 중근 맞아. 중근이었어요. 자, 일단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것은 판별식이 요거라는 거.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다.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을 갖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여기까지가 암기입니다. 암기. 재현아, 네. 보이니? 네. 안 보일 것 같은데? 뭐요? 일로 오는 게 어때? 아니요. 내가 네가 안 보이는데 넌 이게 보인다고? 진짜 보고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보고 있는 거 맞아? 네, 루트 2, 루트 3, 루트 서로 다른 자, 그럼 이제 요거 딱 요 부분만 외우시면 돼요. 요 부분만. 경민이는 다 외워졌니? 다 외워졌어? 명재 다 외워졌어? 윤솔이 다 외워졌어? 다 외워졌어? 10초만 더 줄게요. 자, 10초 동안 잘 보시고. 자, 판별식이 뭔지,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걸 일단 암기. 동주야 다 외워졌어? 하영이? 다 외워졌어? 안 외워졌어? 외워줘야 되는데? 가야 다 외워졌어? 네. 그래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갖는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자, 조금 신경을 써서 봐야 될 거는 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어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이란 말 없이 그냥 실근을 갖는다라고만 나올 때가 있어요. 실근을 갖는다. 실수인 근을 갖는다. 그랬을 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중근도 포함을 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만약에 실근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때는 요렇게 부등호를 넣어주셔야 돼요. 0보다 커도 되고 같아도 된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실근을 갖는다라는 문제는 요렇게 따로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로 가서 109페이지에는 요게 나오네. 완전 제곱식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다. 병민아,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나면 요거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안 돼요? 인수분해 어떻게 되죠? 그렇지. x-2의 제곱이지. 자, 이렇게 괄호치고 제곱의 형태로 써지는 거를 하영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뭐라고요? 아니요. 옆에 있네. 여기 있네. 완전. 얘를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2차 방정식을 만났어요. 근데 이 2차 방정식은 지금 딱 보니까 근이 누구밖에 없어? 2라는 근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올 때 우리는 이런 걸 무슨 근이라 그래요? 중근이라 그래요. 중근. 자, 그리고 봐봐. 내가 이 처음에 있는 요 방정식한테 얘한테 판별식을 쓴다라고 생각해봐. 자, 요 놈에 대한 판별식을 써볼게요. 자, 윤솔아 아까 판별식이 뭐였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 적용시킨다면은 b제곱이 얼마인가요? 16이죠. 마이너스 4ac는 얼마인가요? 그쵸. 마이너스 16이죠. 그럼 얼마 나와요? 0 나오지. 판별식이 0이 나오는 것도 아까 중근을 가질 조건이었지. 그래서 자,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는 요렇게 세 가지 개념은 한 묶음으로 돌아다녀야 됩니다. 한 묶음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어요.
그거는 곧 중근을 가져요. 그거는 곧 판별식이 0이랑 같아요. 이렇게 다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런 말이 등장을 했다? 아, 그러면 자동으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구나. 셋 중에 한 가지 표현이 문제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도 다 해당이 되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라고 써야 되는데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됐다.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다 똑같은 뜻이다. 알았죠? 머릿속에서 한 묶음으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111쪽으로 가서요. 111쪽에 판별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1쪽에 조금 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근해 공식을 먼저 썼었죠. 자, 하영아, 근해 공식 한번 불러줘. 2a분의 풀마 루트 b제곱 4ac. 자, 여기서 요거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렀죠? 그쵸? 여기서 요걸 요렇게 뽑아가지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 그런데 근해 공식이 아까 재현이가 했던 거 요 그냥 근해 공식 말고 뭐도 있어, 재현아? 짝수 공식도 있죠. 짝수 공식. 경민아, 짝수 공식은 언제 쓰는 거죠? 그쵸.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식도 혹시 외우고 있나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그렇죠. 자, 이게 짝수 공식입니다.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 지금 병민이가 말한 대로 b 값이 짝수일 때 쓸 수 있는 근해 공식이죠. 그럼 명재야, 여기 b가 아니라 b하고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지? 이 b 프라임은 뭘 의미할까요? 방금 b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라고 했잖아. 자, 여기서의 b 프라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b가 짝수니까 그거를 2로 나눈 값을 우리가 b 프라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b 프라임이 등장을 했다. 그러면 이건 b가 짝수일 때만 쓸 수 있는 짝수 공식이구나. 이게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인데,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있잖아, 이거. 짝수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얘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판별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를 판별식의 짝수 공식 해서 기호로 이렇게 써요. 판별식을 4로 나눈 거랑 똑같아 라는 뜻이고,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놈에 대해서도, 얘에 대해서도 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란 게 뭐야? 만약에 이걸 구해봤는데 이게 0보다 크면, 재현아, 무슨 뜻? 두 실근 실근. 앞에 이 말이 꼭 붙어야 돼. 그게 다른.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쵸? 그 다음에 이걸 구해봤는데 이것의 값이 0이랑 똑같으면은 가해야 뭘까? 중근. 그치? 그러면 동주야, 이거를 구해봤는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뭘까? 맞아요. 그래서 얘네 셋의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판별식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판별식의 짝수 공식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럼 지금 이 필수예제 6번에 있는 요 2차 방정식 있잖아. 요 식에서는 이걸 한번 뽑아서 써볼게. A, B, C를 한번 뽑아서 써볼게요. 자, 윤소라, 이 식에서 A가 뭐죠? 1이죠. 1. 자, 그럼 영재야, 이 식에서 B는 뭐라 그래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3 더하기 M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C는 재현아 보니 시요? 틀리면 대박. 알죠. MG. 그렇죠. 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B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얼마로 묶여 있어요? 마이너스 2로 묶여 있죠. 그죠? 2로 묶였다는 얘기는 짝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얘를 2로 나눠 가지고 B
프라임을 쓸 겁니다. 자, B 프라임. 아까 B 프라임은 B를 2로 나눈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2만 똑 떼버리고 마이너스 3 플러스 M. 요것이 이 문제에서의 B 프라임이 되겠고, 그럼 B 프라임이 나왔으니까 그냥 판별식 말고 요걸로 짝수 공식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자. 병민아 불러줘봐. 판별식의 짝수 공식. 요걸 이제 할 거잖아, 그지? 근데 B 프라임이 뭐였다? 요거다, 그지? 그러면 얘를 제곱할 건데, 얘를 제곱할 거니까 마이너스는 사실 갖다 버려도 상관이 없죠, 그죠? 자, 불러주세요. 이거 한번 여기 쓰고 갈게요. 무엇의 제곱? 3 플러스 m의 제곱. 그 다음 뭐라고 써야 될까? 마이너스 m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주 이해됐어? 그쵸? 네,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그대로 쓴 거예요. 요거 제곱 빼기 요거 곱하기 요거.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정리해 보면 이거 전개시키면 9 더하기 6m 플러스 m제곱이고요. m제곱 뒤에서 빠졌으니까 이거밖에 안 남네요. 그죠? 이게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에요. 그럼 이제부터는 외운 걸로 푸는 거야. 자, 판별식 이건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이 판별식이 가해야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정리할게요. 9 넘기고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재현이 오케이? 그래서 1번 답이 뭐야, 재현아? 네? 1번 답이 뭐야? 저거요. 음수니까 서로 다른 두 항은 일로 앞으로 와. 자, 윤솔아 답이 뭐야? 1번 답은? m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어떻다? 크다. 이게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푼 결과잖아. 그치? 맞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곧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니까 그때 m값의 범위가 1번의 답이 되는 거죠. 그럼 2번을 풀 때는 요 9 플러스 6m까지 똑같은데 여기가 부등호가 아니라 여기가 뭐가 되면 돼? 요렇게 바뀌면 이게 2번 아닌가? 그지? 그럼 여기도 이렇게 바뀌면 되는 거니까. 재현아 2번 답은 뭐야? m은 마이너스 2분의 3. 그치? 이렇게 딱 쓰면 이게 2번 답이고. 네. 3번도 여기만 부등호 바꾸면 되죠. 그죠? 이번에는 9 플러스 6m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죠. 작아야 돼. 그죠? 여기 작다, 여기 작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m값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이게 바로 판별식을 써서 m의 범위를 찾은 게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그냥 판별식도 물론 자주 쓰지만 짝수 공식을 쓰는 문제가 은근히 많아요. 그리고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얘처럼 이렇게 앞에 2가 묶여져 있는 이런 문제에서는 짝수 공식을 써주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반드시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는 거는 짝수 공식으로 풀어주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 자, 지금 요거 푼 과정 보면서 그대로 요 페이지에 131번을 한번 풀어보는데, 자, 131번에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함정은 이따 먼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131번 문제를 판별식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페이지에 131번 뭐라고 했냐면 K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거기까지 우선 가볼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녀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도 A, B, C를 뽑아보면 A는 K-1이고요. B는 2K이고요. C는 또 K-1이니까 자, B가 짝수라는 게 보이죠? B가 짝수라서 그럼 우리는 B를 2로 나눠서 B 프라임 K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냥 판별식 말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건데,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K의 제곱이죠?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얘랑 얘를 곱하란 얘기 아니야, 그지? 그래서
k-1에다가 또 k-1을 곱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이제 k에 대한 범위로 정리해 볼 건데, 자, 전개시키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이니까요. 괄호 풀어주면 k제곱 하나 사라지죠. 사라지고 남는 건 2k 마이너스 1만 남죠. 이것이 0보다 커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자, 이거를 k에 대한 범위, k가 뭐뭐뭐뭐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주고 넘겨주고 이항시켜주고,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는 일이죠. 그래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지어주면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 잘했고요. 여기까지가 나오면 그러면 90%는 된 건데, 자, 이 문제에는 어떤 함정이 하나 숨어 있냐면, 맨 처음 시작할 때 2차 방정식 이렇게 시작했죠. 2차 방정식이라는 녀석은 꼭 무엇을 갖고 있어야만 할까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하려면 2차 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 x제곱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x제곱 앞에 k 빼기 1이라는 괄호가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k 값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k 값이 얼마가 돼선 안 될까요? 1이 돼선 안 돼요. k가 1이 되는 순간 이 괄호가 0이 되면서 x제곱까지 같이 데리고 0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맨 처음에 2차 방정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x제곱 앞에 요 단계 붙어 있으면 얘는 절대로 0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골로 많이 파놓는 함정이에요. 그러면 k-1이 0이 아니니까 k가 1이 아니다. 그죠? k가 1이 아니다 라는 이런 조건이 붙어 있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찾은 범위 안에 이 k가 2분의 1보다 크다고 했잖아. 만약에 이 범위 안에 1이라는 숫자가 아예 안 들어가 있었으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근데 지금 1이라는 숫자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1은 2분의 1보다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자, 수직선에다가 2분의 1하고 1을 그린 다음에 k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우리가 수직선에다 그리면 2분의 1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범위죠. 그렇죠? 요게 이제 k가 2분의 1보다 크다인데, 원래는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다 답이었는데 요 조건 때문에 1이라는 숫자가 하나가 쏙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숫자가 하나가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범위가 쭉 가다가 중간에 탁 잘라지는 거예요. 숫자 하나가 탁 빠지면서. 그래서 여기서 1이라는 숫자가 쏙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원래 하나였던 범위가 탁 잘라지면서 몇 개가 돼? 두 개의 범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확한 답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구간으로 써주세요. x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하나의 구간과 그 다음 구간, 1은 쏙 빼고 1 다음 구간이니까 x가 1보다 크다. 네, 요렇게 두 개의 구간을 답으로 써야 이게 정확한 답이 되겠다. 그치? 기본은 판별식을 쓰는 거고요. 거기서 1이라는 숫자, x가 아니지 얘들아. k죠, k. 우리 k의 범위 찾은 거니까 k. 네. 여기서 k가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k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쓰셔야지 정확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지? 이런 거 시험에도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2차 방정식에서 x제곱에 개수 붙어 있을 때 조심하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112쪽 보겠습니다. 112쪽.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이렇게 써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 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중근을 가질 때,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부터 착실하게 공부를 해왔다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 이런 걸 써야 돼요.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동주야, 이런 표현은 언제 쓰는 걸까? 이런 문장을 읽으면 이거는 k에 대한 무슨 식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까? 하영아,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쩌고 저쩌고 항등식, 그죠? 누구에 대한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 자, 그래서 이거 딱 읽자마자 아하, k에 대한 항등식. 자, 이렇게 써주시고. 재현아, 항등식 뭐더라? 그렇죠. 너 무슨 빨래 널어놓은 거 같이 이렇게요? 축 처져 있을 거? 똑바로 앉아. 허리 디스크 걸린다. 그렇게 꾸부정하게 있는 애들 많이 봤는데 고3쯤 되면 이제 허리에 무리가 와요. 맨날 막 병원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허리 때문에 막 도수 치료받는다고 막 하루에 10만 원씩 쓰고 막 그래요. 똑바로 앉아. 자, 봅시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영재의 항등식이 뭐지? 간단하게 말할게. 간단하게. 만약에 3k 플러스 1이 7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 식은 k 자리에다가 꼭 얼마를 넣어야 될까요? 2를 넣어야만 등식이 성립하죠. 등호가 성립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자, 요런 식이 하나 있다고 해봐. 요렇게 생긴 식이 있다고 해봐. 사실 이 식은 잘 뜯어보면 좌변하고 우변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죠. 이것도 전개시켜서 정리하면 이것도 3k 플러스 1 아닌가? 그럼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이 생긴 식이라면 내가 k 자리에다가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항상 등호가 성립을 하죠. 이런 식을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그래? 항등식이라고 그래. 그래서 항등식의 특징은 좌변과 우변에 생긴 모양이 어떻게 생겼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니? 이쪽 옮겨줄게. 그죠? 근데 3k 플러스 1, 3k 플러스 1 완전히 똑같이 생기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예요. 오케이? 자, 혹은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3k를 쓰면 안 되겠다. ak 플러스 b가 0인데 이게 만약에 k에 대한 항등식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병민아,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늘 0이 돼야 돼. 그러려면 a와 b가 둘 다 뭐여야 될까? 생각해봐. k 자리에다가 우리는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어도 맨날 0이 됐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k 앞에 붙어있는 요 a가 얼마면 돼요? a가 0이면 되지. a가 0이면 내가 k 자리에다가 1을 넣든 100을 넣든 무조건 0 되는 거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뒤에 붙어있는 b도 같이 얼마가 돼주면? 얘가 0이면서 동시에 얘도 같이 0이 돼주면 그러면 나는 k 자리에다가 아무리 큰 숫자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요런 게 우리가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났을 때 k에 대한 항등식을 만났을 때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이 이거였어. 중근을 가질 때. 중근. 이거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거니까. 자, 솔, 윤솔.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뭐가 생각나? 이차 공식이요? 아까 우리가 완전 제곱식 그리고 중근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한 거 무슨 식? D가 뭐였는데? 판별식이 어떻다? 뭐랑 같다? 오, 재현아, 네가 좀 알려줘야 되겠다. 판별식이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갔는데
그럼 판별식이 어떻다는 얘기야? 0이라는 얘기죠. 0이랑 같다라는 얘기지. 네. 윤솔 들었니? 네. 자, 판별식이 0이다. 그럼 무슨 뜻이었어, 윤솔? 중근.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무슨 뜻이었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어? 서로 다른 두 허근. 알겠죠? 그죠? 이건 암기해야 돼. 자,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0이다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판별식이 0이다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요 식에서 한번 써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을 뽑아낼 거니까 하영아, A 역할을 하는 게 얼마야 여기서? 이 식에서 A 역할 하는 거. X제곱을 쓰면 안 된다 그랬죠? X제곱의 개수를 불러야죠. 얼마? 1. A는 1이에요. 그죠? 그죠? 판별식에 들어가는 A는. 자, 그 다음에 판별식에 들어가는 B는 뭔가요, 지금? 이게 되겠지, 그치? 자, 여러분 좀 헷갈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요 문제에도 지금 A, B가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 있는 요 A랑 여기 있는 요 A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판별식에 들어가는 A, B, C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판별식에 들어가는 C는 하영아, C는 뭐라고 봐야 돼?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요게 다 통째로 C죠. 맞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A, B, C가 준비가 됐는데 근데 보니까 B가 또 2로 묶여 있어요. 그럼 병민아, 우리는 뭐 쓰면 좋겠어? B 프라임. 자, B 프라임은 뭔데요? 마이너스 괄호 K 마이너스 A. 자, 여기 B 프라임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네.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준비가 됐죠. 재현아, 넌 이거 한 개 먹어라. 두 개 먹을래? 두 개 먹어. 나는 약간 좀 양념이 필요하다. 중앙이죠. 괜찮아? 분주 괜찮아? 괜찮아? 먹고 기침하기 없음. 자, 그래서 자, 재현이 해봐 이제. 자, 요렇게 준비가 됐어, 재현아.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쓸 거예요. 자, 불러주세요. A분해요? 짝수공도 아닌데요. 우리 근해 공식 말고 판별식 쓸 거예요? 아, 루트가 아닌데. K 마이너스 A. K-A에 이거에 마이너스 이거에 제곱 마이너스 떼도 돼. 제곱할 거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괄호 치고 쓸게요.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자, 요겁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K-A를 제곱을 시키면 요거 제곱한 거 안에 K제곱도 들어가 있고 A제곱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니까 결국은 얘를 전개시켰을 때 뭐만 남냐면 마이너스 2AK만 남습니다. 뒤에 얘는 두랑 없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도 그럼 마이너스 분배시키면은 플러스 B 마이너스 1만 남게 돼요. 자, 이것이 이 식의 판별식입니다. 그런데 동주야, 지금 얘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거가 는 어때야 돼요? 0이어야 돼요. 는 0이어야 돼요. 근데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그죠?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걸 갖다 적용시키는 거야, 이렇게. 자,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돼. 근데 보니까 K가 여기 있죠? K가 여기 있어요? K가 여기 있는데 내가 K 자리에다가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K 앞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K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이 그러면 0이 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동시에 뒷부분
뒷부분이라는 건 b-1이죠. 이 뒷부분도 같이 얼마가 되면 0이 되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내가 k 자리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오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네, 그죠? 그래서 a 값은 0이다가 나오고요.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b 값은 1이다가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앞에 배웠던 항등식이랑 오늘 배웠던 판별식을 섞어 놓은 거죠. 그지? 자, 내려갑니다. 기침하기 없음. 자, 솔, 윤솔. 완전 제곱식이 나왔어요. 뭐가 생각나, 솔? 중근 또 하나 더. 무엇이 0이다? D가 무슨 식이었지? D는 판별식.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으니까 결국 또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거 D가 0이다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2차식의 판별식을 가져와 볼게요. 요거 제 판별식. 자, 우리 하영이가 하자. A는 얼마, 하영아? 1이요. B는 얼마? 2K 플러스 1. C는 얼마? 그렇지.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하영아,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 2가 K한테만 붙어 있잖아. 이게 만약에 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으면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여기 K 앞에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짝수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짝수 공식 못 쓰고 그냥 판별식 쓰는 거예요. 그냥 판별식. 오케이? 자, 그럼 가해가 해볼까요? 판별식 D는 뭐니 가해야? 오케이. 빼기. 근데 이거 우리 그냥 판별식 쓰는 중이거든. 그냥 판별식에는 여기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죠? 너 그 판별식 외워봐. B제곱 마이너스 AC 아이. 플러스 AC 명재야, 판별식 한번 외워줘. 들었어? 뭐가 빠졌다? 4. 그냥 판별식엔 4가 들어가죠. 4 괄호 뭐가 돼야 돼? 아이고. 마이너스 K 더하기 잠시만. 자, 여기가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c C자리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겠죠. C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게 는 0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전개시킬게요. 솔 전개시켜줘. 4 플러스 얼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거 분배하면은 오케이. 자, 그러면 4K제곱 4K제곱 날라가죠. 이렇게 날라가고 남아있는 거 계산하면 뭐야, 소라? 8K 7은 0이죠. 그쵸?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K값 뭐 나올까요? 8분의 7. 그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완전 제곱식, 중근, 판별식은 0이다. 이게 계속 한 묶음으로 돌아다녀야 돼. 그게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 풀 때 이렇게 쓰란 얘기고. 자, 내려가서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또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33번입니다. 133번. 요것도 방금 풀었던 요거랑 똑같이 풀면 되죠. 근데 요거 짝수 공식이죠. 짝수 공식이니까 요 위에 거 띄워놓을게요. 자, 요거 참고해서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밑에 133번 문제 한번 133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을 찾아보세요. 여기에도 함정이 조금 있다. 자, 133쪽입니다. 133쪽에 133번에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자, 완전 제곱식 오늘 벌써 한 세 번째 말하는 네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완전 제곱식 하면 중근. 중근 하면 판별식이 0이다. 자, 한 세트라 그랬죠? 이 문제도 판별식이 0이다로 풀 거고요. A가 K-2, B가 2괄호 2K-4, C가 3K-2니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 있는 2를 보면서 아하, 이거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야 되겠구나 해서 자, B' 해주시고 이거 날려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판별식의 짝수 공식은 2K-4의 제곱에서 AC를 빼는 거니까 K-2와 3K-2를 곱해서 빼는 거죠. 이런 상태. 자, 그러면 하영아 이거 정리시키면 뭐죠? 4K 제곱 마이너스 16K 그리고 플러스 16.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묶어 놓고 쓸게요. 그럼 3K 제곱에 마이너스 8K에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분배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가해야 뭐 나와요? 4K 제곱. 또 뒤에 것까지 다 계산해버리면 아, 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K 플러스 12. 좋아요. 근데 그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니까 는 0이다 이렇게 놓는 거죠. 그렇죠? 는 0이다. 그러면은 솔 둘이 인수분해하면 부호는 그렇지. 그럼 K 값이 두 개 나왔네. 얼마랑 얼마일까? 6하고 2인데 여기서도 역시나 우리는 문제를 딱 처음 만났을 때부터 2차식이라고 말을 했는데 x제곱 앞에 이런 게 붙어있네. 그럼 얘는 절대로 얼마가 돼서는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x제곱에 붙어있는 개수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k값은 하영아 절대로 얼마가 돼서는 안 된다? k 빼기 2가 0이면 안 돼. k는 2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찾은 두 개의 k값 중에서 얘가 그래서 걸러지는 겁니다. 2가. 맞죠? 그래서 답은 6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뒤쪽에 외워야 할 거 한 개만 얘기를 할게요. 외워야 할 거. 그 135쪽에 근과 계수의 관계 단원에서 여러분이 어차피 외워야 할 거. 어차피 외워야 할 게 뭐냐면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요때 이 A하고 B하고 C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수라고 불러요. 개수. 개수. 그죠?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화 이렇게 하잖아. A, B, C는 개수예요. 그 다음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근들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제부터 부를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파벳이 아니라 이거 그리스 문자 알파하고 베타 연습하셔야 돼요. A, B랑 막 섞어서 쓰시면 안 됩니다. 알파, 베타. 알파는 요렇게, 베타는 밑에서부터 요렇게 자꾸 많이 써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그때 두 근의 합, 알파와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 알파와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라는 것이 이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그래서 판별식만큼이나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미리 외워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뒤쪽에 넘어가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113쪽까지 개념 원리 113, RPM은 58쪽까지 RPM 58쪽까지고
지금 일단 8시가 됐는데 우리가 앞에 그 연습 문제 한쪽 풀어주기라는 걸 아직 못 풀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쪽을 잠깐 쉬었다가 한쪽을 풀고 여러분 우리 네 사람은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마시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물 좀 마시고 잠깐 쉽시다.